제가 조국처럼 잘생겼으면 진짜 대통령 출마 선언했을 것이다. 이번 생에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자, 내가 될 상인가? 자, 핫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관심 받고 싶어 하거나 또 아니면 관심이 필요한 인물들의 신변 잡기를 유니크하게 알아봅니다. 자, 사적 술자리에서 할 법한 팔딱거리는 자유 토크 사주팔자 시작합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소개할까요? 이제 우리 네. 김성주 의원님 오셨죠?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냥 입장하면 네, 됩니까? 이쪽으로 입장해 주세요. 네. 입장 이쪽으로 하면 됩니까? 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아까 일하셨잖아요. 예. 그냥 앉아버리면 되는 게.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많이 바쁘시죠? 네, 그냥 안 바쁘세요? 바쁘다라고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 없을 없을 정도로 정도로. 바쁘다. 정신이 없이 네. 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오늘 또 성명을 하나 큰 걸 내셨던데 성명인가요? 보도자료에서 나와가지고 뉴스에서 아침에 보니까 네. 운동하면서 보니까 그 관련해가지고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제 당이 이제 민주당은 이제 월화수목금 매번 이제 공개 회의에서 그날의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화요일날 원내 대책 회의하고 목요일날 정책 조정 회의에서 정책위원 수석 부의장 자격으로 네. 현안에 대한 발언을 합니다. 네. 제가 그거 알고 정치적 발언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저기 종편에서 막 다뤘었는데 이낙연 관련된 거였나 아니면 네, 그건 아니고 이제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과 맞았네. 네, 한동훈 위원장이 맞다. 이재명 대표의 네네. 테러 피습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보면 의거다. 그렇지. 예. 이렇게 경찰이 엉터리로 슬렁슬렁 수사했는데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이런 야당 정치 지도자에 대한 테러 사건을 이렇게 다루는 다룬 적이 없어. 소홀하게 다룬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만 놓고 보면 이번 테러는 의거로 보인다. 그렇지. 네, 그러다 그렇게 보면 이제 제2, 제3의 테러가 생기고 대한민국은 아주 끔찍한 사회가 될 것이다. 한 번도 이렇게 불안해봤던 적이 없는데 좀 그러니까 불안한 것 같아요. 저희도 정말 여기서 다닐 때마다 길거리 다닐 때마다 그전에는 아무도 없이 혼자 자유롭게 활보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겁이 좀 나기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네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난 책임져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들이 뭐 테러에 책임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는 수사를 제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경고. 그렇죠. 뭐라고 현 보면 정부니까. 됩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겉으로는 조용하다 김성주. 겉으로는 고요하다 김성주. 준비해 오셨나 봐요. MBC 아나운서 이름하고 같은 김성주. 예. 지금은 프리 아나운서죠? 응. 프리 아나운서고. 자, 우리가 의원님하고는 저는 2004년, 5년 이때 도의회에서 처음 그렇죠. 네, 예. 인연을 맺었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럼 잠깐 20년 되시고요? 거의 20년 가까이 됐고 가끔 동네에서 네. 저기 맥주집에서 가끔 조우를 합니다. 절대 의도한 건 아니고 의도한 건 아니고. 우연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실 것 같아요. 매일 드시니까. 매일인가? 네, 매일 드시니까. 한 번은 이제 연금 이사장 하실 때 예. 저기 도청 투자국가 과장 하고 같이 한번 그렇죠. 네. 여자 양선화 과장이랑 같이 한번 맞아요. 했었는데 예. 그때 제가 아주 소맥을 많이 먹고 아, 우리 이사장님 때서 그 당시에 저 집까지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시고 그랬어요. 예, 왜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대책 없이 집 가까우다고 그냥 막 드시더라고. 기분 좋아서 아니, 그랬구나. 그냥 길가에 그냥. 아니 그러다가 아니 공단 이사장님이 예. 집에 부축해서 데려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광이죠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연을 또 좋습니다. 하나 그런 인연들이 있어서 굉장히 해주셨네요. 오랫동안 인연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도의회에 계실 때 굉장히 스마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솔직히 도의회 그 서울대 출신은 찾아보기 조금 힘들어서 좀 그런 어떤 선입견이 제가 발동됐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 같은 입장에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이렇게 그 도정 질문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기억하시죠 그때 당시에? 저도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이제 전라북도는 이제 특정 정당이 대부분 의석을 네. 차지하기 때문에 그 소위 여야 대립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관심 있는 분야를 깊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는 여야 구조니까 일단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상대가 일단 반대하면 이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때 도의원 경험이 저한테 인생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도의원분들이 굵직한 분들이 다 국회의원 다는 아니고 세 분, 그렇죠. 우리 김성주 의원님, 네. 김윤덕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네, 이렇게 세 분이 다 예. 같은 회기 때였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인물이 많았던 의회, 당시 전라북도의 네, 어떤 그때 시대가 큰 발전을 예. 했던 그 네. 의회라고 저는 의미가 있다고 기억을 해요.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항상 갑자기 서울에서 출세한 사람들이 공천받고 내려오는 걸 낙하산 정치라고 네네. 부르고 밑에서부터 지방에서 시의원, 도의원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가는 것을 사다리 정치라고 그랬는데 그 지방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쌓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정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미리 하기 전에 뭐 스타주를 달라, MBTI가 뭐냐, 뭐 이런 질문을 막 드렸잖아요. 예. 어떠셨어요? 이제까지 이랬던 사실은- 적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무슨 소위 점집을 가서 이렇게 네. 운세나 미래에 대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딱 한 번 인터넷에 나오는 뭐 신년 운세를 네. 딱 네, 한 번 본 적이 있고 그때에 그 뭐라고 나왔냐면 60세. 60세 때 인생이 확 핀다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올해 딱 59살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머지않아서 인생이 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쭈글쭈글했나요? 뭐 이렇게 좀 힘들게 산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열심히 일을 국회의원도 두 했지만 번 지금 하셨고 계시고 근데 많은 분들 그걸 무슨 뭐 대단한 이사장도 뭐 하고 권력이나 이런 걸 보지만 저는 일을 하는 자료로 봤고 너무 힘들게 일을 해서 이제는 일도 열심히 하겠지만 자기 자신과 주변을 좀 돌보는 그런 좀 삶을 병행했으면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네. 60살부터 잘 네. 풀린다니까 제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MBTI는 16가지인데 사주는 60가지거든요. 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모르셨군요. 네, 그래서 기축일주시더라고요. 네, 기축일주가 뭐냐면 숲에서 뛰쳐나온 호랑이, 어허. 하늘 나는 기러기와 같이 올해 무과의 급제에 이름이 나부는 운이시래요. 네, 올해 2024년이니까 이 토정 비결 이제 좋은 덕담으로 시작하자고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니까 천지가 환하게 밝고 빛난다라고 하네요. 용띠세요? 용기입니다. 네. 근데 오. 올해가 용해. 정용해. 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친구나 동료를 만날 수 있다고 하고요. 함께 서로 이렇게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고 받아야지 좋은 친구라고 합니다. 네. 뭐 좀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좀 네. 우리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교회에 의하면 네. 올해처럼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60세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또 이렇게 기축일주로 본 토장 비결 알아오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또 감각 능력이 굉장히 있으신 편이시라고. 감각? 네, 감각.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창조적인 재능을 발휘하시는데 그거를 꼭 현실에 적용시켜서 실행까지 하는 게 이제 적성, 직업운이라고 나오시는데 근데 정치하고 어떠세요? 맞는 정치가 거네요. 네. 예, 정치가 정치하고 맞는 창조적인 거네요. 거잖아요. 예, 네. 새로운 것들을 뭔가 만들어내는 네, 거니까. 그런 기획을 잘 하시는 것 같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우리 사회가 뭐 자본주의 사회고 극심한 경쟁 사회지만 그 속에서도 뭔가 좀 내면의 만족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진짜 행복한 사회니까 뭐 겉으로 뭐 화려하고 건물이 높고 뭐 삐까번쩍한 이런 게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간 지나면은 맞아요. 아주 허무하게 느껴지거든요. 오히려 내면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에 딱 맞는 그런 사업들이었는데 네. 그런 사업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네, 변화가 엄청 많이 오고 모델로 생각해보고. 삼고 있다고 네. 하니까 아주 보람된 일을 한 거죠. 오늘 보니까 상당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농담으로 네. 그 어느 용한 점쟁이도 저를 네. 보면서 네.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절대로 오.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네. 라는 게 제 생각인데 오늘 보니까 사주 요거는 좀 인터넷에 하는 게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요즘에 이제 자료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것도 통계에 의한 거더라고요. 신점이 아니다. 네, 아니잖아요. 신점이 아니라 예. 약간 이렇게 통계에 의한 거 보니까 약간 비슷하게 조금씩 나오는 오, 건데 좀 그렇군요. 맞다니까 네. 어제 밤샘 보람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늘 자, 이제 그럼 좋은 MBTI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INFJ세요. INFJ. 이해원자형? INFJ 그게 아. 내향, 직관, 감정,
판단 이게 큰 틀이고요. 비슷하네요. 그래요. 대표적인 특성이요. 예언자형이세요. 예언자. 예언자. 그렇죠. 우리는 네. 이제 비전을 중시하니까 네.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북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이런 걸 많이 네. 해왔는데 좀 많네요, 저 어느 정도. 그러세요? 예. 통찰적 계획을 잘 세우시고요. 예견력과 창의력이 뛰어나고 또 나옵니다. 조화로운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네. 뚜렷한 가치관, 그리고 용기를 주는 지도자의 역할. 야. 네, 지도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히 용기를 주는 지도자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 어떠세요? 마음에 듭니다. 맞는 마음에 것 드세요?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네. 보니까 네. 정신적 지도자들이 많다. 네, 맞아요. 종교 쪽에 예언자형의 종교 쪽. 예. 정신적 지도자들이 많아요. 제가 갖고 이제 저는 택시를 좀 많이 타는데 네. 이제 택시 타면은 이제 우리 기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목소리만 듣잖아요. 뭐 어디 갑시다 네네. 하고 이제 얘기하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혹시 목사님이세요? 아, 라고 느낌이 좀 이렇게 있다. 네.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네. 제가 조금 성직자 분위기로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차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약간 애언자 네. 이런 네. 어떤 뭐 일을 하실 때 이렇게 될 거야라는 거를 뭔가 이제까지 경험과 뭐 공부를 이렇게 막 쌓으셨겠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로 그러세요? 이제 그 어떤 일을 할 때 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게 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끊임없이 네. 설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도 맨 먼저는 동료 의원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네. 동료 의원이 내 생각과 주장에 동의해줘야 이거 제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를 이제 또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끼리 좋은 거라고 해도 상대가 반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정치라는 게 설득의 기술인데 그러려면 비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왜 하려고 하냐? 내 개인적인 거냐? 아니면 우리 지역적인 이해가 걸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이게 꼭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네네.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70~80%가 찬성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의사 단체는 이걸 반대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더 좀 뽑아서 필요한 분야에 의사들을 배치하자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아무 의사나 늘어나면 안 되는 안 되죠.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에는 의사가 넘쳐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정말 많죠. 많은 의사들이 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지역, 그 다음에 이 수술, 응급실 이런 데는 의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의대 정원을 단순히 늘리는 게 아니라 늘릴 때 지역과 필수 공공 분야의 의사를 처음부터 뽑아서 주가가 장학금도 주고 지원해서 졸업한 후에 일정 기간, 보통 한 10년 10년 정도 정도 약이라도. 일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이게 이제 지역의사제법하고 국립의전원법이거든요. 이거를 같이 처리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 설득이라는 게 요즘 뭐 논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감과 감성적인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 자체가 공감과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정신적인 근데 느낌이 아무튼 있어서. 저 우리 같은 당내에서 설득이 잘 되는데 이제 네. 상대 당은 그 말이 맞다 그러면서 동의를 잘 안 해주대요. 그게 그 당의 역할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러니까 공감과 네. 감성이 없는 그렇겠죠. 논리적으로 다 맞는 말들이 그렇죠. 네. 안 되는 반박하지 거니까. 않는데 네. 근데 안 돼. 네. 이러니까 그런 거죠. 본인들의 답답하죠. 역할을 또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멘트였어요. 아, 그래요? 너무 편향적인 멘트여서 제가 조금 불안했거든요. 네, 아까부터. 네, 네. 또 이 INFP에 스트레스 원인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저희도 봤죠. 그렇죠. 네.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 자신의 말이 옳지 않게 해석되거나 정당성이 훼손당했을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네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도 다 예. 가장 큰 스트레스. 예. 아니, 네. 딱 맞는 얘기인데요. 이게 자기 스스로 어떤 활동하는데 자기한테 동기부여를 하잖아요. 네. 내가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근데 상당히 순수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데 상대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슨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왜곡하거나 오염시켰을 이런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소속한 정당의 어떤 전략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올 때 굉장히 스트레스 확 쏟으세요? 아니, 네. 스트레스보다는 갑자기 분노? 이제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의기소침. 아. 저 같은 경우는 분노와 이런 건데. 그러니까 다르다니까요. 예. 그래서 어. 그 스트레스 받았을 때 행동이 예. 충동적인 선택을 하신다고 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쇼핑이나 폭식이나 의기소침, 무기력이 무기력. 그 스트레스 받았을 때 확 나타나신대요. 네, 네. 근데 그런 상황에 자신의 모습이 싫으시대요. 그게 인프피의 스트레스 받았을 때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상황에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과 이걸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싸우는 건가? 싸운다고 하네요. 예, 네. 뭐 그런 상당히 저의 자기 진단이 정확하기도 한 것 같은데 네. 그 제가 이제 2016년도 총선에서 낙선하고 난 다음에 백수 생활했잖아요. 네. 그래서 백수는 아침에 6시에 눈은 뜨는데 갈 데가 없어요. 네. 또 가야 될 의무도 없어요. 그런 생활을 몇 달 하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 내가 그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가 또 앞으로 나의 미래는 무엇일 건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너무 오래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울증 걸리겠다. 그렇죠. 뭐 우울증보다는 항상 신독이라고 해가지고 혼자 있을 때를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혼자 있다 보면 헛된 생각도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빨리 나가서 이렇게 활동적인 운동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 뭔가 하나 몰입하는 걸로 몰입. 이렇게 잘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스트레스 해소법도 제가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막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 하는데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 만나기 싫잖아요. 네. 그때는 영화, 음악 뭐 이런 걸 보시거나 그 같은 모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같이 의미를 해석하고 좀 공유하는 위로받는 오. 그런 거. 그건 맞네요. 예. 맞으세요? 예, 네, 그런 제가 영화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특히 좀 어려운 영화, 어려운 난해한 영화. 네.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뭔 뜻이야? 네. 결론이 뭐야? 네. 이런 영화 있잖아요. 네. 이런 영화를 보는 것도 뭐 즐기기보다는 네. 참고 보는 네. 스타일인데 네. 또 이제 그런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토론하는 거죠. 당신은 그걸 어떻게 해석해? 의미가 뭐야? 이런 거 하면서 나름대로 궁금증을 네. 해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지적인 어떤 그 유희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내면의 맞아요. 스트레스 어떤 영화 특히 재밌게 보셨어요? 예전에 뭐 컬트 무비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장르들의 제가 과거에 전주 영화제 하면 네. 하루 종일 아, 진짜? 이 극장 제가 영화를 봤는데 한번 심야. 그러니까 그 밤새서 새벽까지 네. 상영하는 네, 네, 네. 상영 몇 개 있었어요, 갔었어요. 예전에. 네. 그때에서 일본 영화를 시리즈로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어느 한 장면 카메라가 계속 몇 시간 동안 비치고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요? 근데 그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는 계속 다음에 장면이 바뀌겠지. 기다리다가 결국 포기하고 한번 나온 적이 다른 있습니다. 사람도 나가던가요? 아니 그 있는 사람 몇 명 있던데 자는 것 같더라고. 그 영화 제목이 뭐였을까? 기억은 안 나요. 도망자. 아니 예전에 기억이 몇몇 안 그런 나요. 영화들이 있었다니까. 뭐 저기 뭐야 덴마크였나 어디 네. 북유럽 영화들도 그런 게 뭐 23시간 동안 연속을 한 영화들. 예. 그런 거. 저는 그거는 그 뭐지? 난해한 영화가 아니라 감독들이 장난질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독립영화잖아요. 독립영화잖아요. 일종의 실험적 실험적 성격의 성격의 그러니까 영화인 이런 거죠. 걸 보고 사람들이 예. 뭘 느끼나를 좀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 안에 많은 걸 담았겠죠. 의미가 그렇지. 중요하니까. 예. 네, 그런 걸로 스트레스 해소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일 때 우리 보좌관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안 오셔야 돼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 의원님이 극도로 스트레스 받으실 때 어때요? 뭐 물건을 던지시거나 뭐 절대 그러지 않으시죠? 날카로워요. 날카로워. 모든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은 날카로운데 표현이 좀 날카로워. 네. 표현이 특히 근데 그 분노, 그 날카로움이요 스스로를 향한 거라고 하네요. 네, 많이 이렇게. 공감하세요? 네.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상당히? 네. 예,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습니다. 예, 또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제가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아, 그럴까요? 네. 그렇지. 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안다는 것도 중요해요. 맞아요. 가끔 보면 자기가 자기를 모르거든.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맞아요. 이런 의문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자기 본성인 건데 네, 네. 그럼 자기 본성을 이해하면
자기를 이렇게 이제 감싸줄 줄 알잖아요. 네. 자꾸 나가 잘못한 걸 자책하고 네. 원망하지 않고 네. 내가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잘 이해하고 나를 보듬고 가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자존감이거든요. 그렇죠. 자존감이 떨어지면 네. 자꾸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려고 하고 네. 자꾸 안 좋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이제 퇴근할까요? 혈액형 이야기는 안 해주셨는데 A형 요즘 소심하다. 그거는 너무 옛날 그러나 거라서 제가 너무 좀 단순하죠. 네, 그죠? 좀 예. 했습니다. 혈액형은 내 가지고 이제 네. 우리 사주 60가지와 MBTI 16가지로 그렇군요. 이렇게 해석을 한번 오,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네. 그쪽이 원래 전문이신가요? 아닙니다. 아니, 그거를 이제 걱정을 했는데 제가 전문은 아니고요. 이 친구가 아무래도 이쪽 분야로 갈것 같아요? 좀 그럴 것 갈수록 같은데요? 이제 네. 분석해주고 이런 걸로. 네. 제가 사람을 되게 좋아해서 사람의 좋은 면을 찾는 게 전체 그렇구나. 특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있어 돗자리 깝니까? 돗자리는 안 깔려고. 돗자리 까면은 제가 싫어하는 사람도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약간 헤비한, 좀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얼마 전 그 SNS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뭐 이재명 그 대표의 테러도 있었기 때문에 그 증오 정치가 폭력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내용의 발언도 하셨고 그 한쪽 그런데 이 증오 정치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쪽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지금 이제 뭐 민주당도 민주당이고 근데 이제 그 팬덤 정치가 가장 먼저 시작됐던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민주당에서 먼저 시작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과 사랑을 받은 정치인이라고 하면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치인이 아니라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시대가 지날수록 더 그렇죠. 재조명이 되고 있는 느낌이 그때는 있어서. 뭐 거의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거의 모든 직업을 다 포기하고 따라다니면서 전국 일주를 하면서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도 팔고 논밭도 팔려서 네네. 그런 초기에 그때는 뭐 팬클럽이란 말도 없었던 없었어요. 때인데 네, 그렇게 했었고 그 후에 정치인 팬클럽이 등장한 건 노무현 대통령이죠. 네. 소위 노사모라고 하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저도 그 회원이었습니다만 그때는 어느 한 정치인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 정치인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이기보다는 약간 비판적 지지였어요. 그래서 노사모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그 순간에 자신들이 스스로 앞으로 우리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거리를 정부에 대한 감시 작업을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소위 노사모 출신으로 어느 누구도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임명받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걸 그걸 지켰던 거죠. 그 후에 뭐 민주당에서 보면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또 적극 지지층도 있었죠. 흔히 뭐 이제 문파라고 부르기도 네. 하고 문파라도 불렀는데 그때부터는 약간 좀 팬덤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아마 봐요.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어떤 바로 그겁니다. 상실감이 그렇죠. 문재인을 그때 지켜야 된다는.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니까 우리 역할을 다 끝났다고 해서 각자 돌아갔는데 결국은 이제 노무현이 비극적인 삶을 마감한 걸 보면서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미안함들을 내가 문재인을 지키겠다라는 식으로 좀 나타난 면이 좀 있다고. 네. 그 후에 뭐 지금은 이제 진행형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층들의 표현은 뭐라 아주 평가하기는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약간 문재인 대통령 때 가졌던 그와 좀 비슷한 것들이 좀 이어지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근데 그 팬덤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어느 있죠. 정치인들 간에 적극적인 지지층들을 갖고 있다는 있다는 거. 게 굉장히 큰 힘이 되죠. 그쵸. 어떤 일을 하는 데서. 근데 그것이 이제 지나쳐서 상대를 배척했을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상대에 대한 사랑을 가지는 건 바람직한데 얘가 이 사랑을 갖기 때문에 이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다른 사람을 증오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그렇죠.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마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는 이게 무슨 특정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제 이 대한민국 현실과 미래에 대한 왜곡된 불만이
야당 지도자 탓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고 그를 해침으로써 그를 살해함으로써 마치 대한민국이 나아질 거라고 하는 그랬던 환상을 가진 것이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누군가 주입한 세력들 그게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팬덤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지지를 보내면 되는데 타인에 대한 공격과 해치는 거나 다르서는 안 돼. 그러면부터는 이제 사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팬덤이 예. 훨씬 더 정치인 팬덤들보다 성숙된 모습을 네. 보여준다라는 그러니까, 이야기들을 많이 근데 해요. 예전에는 똑같았어요. 그게 아, 그랬나? 예전에는 뭐 그렇죠. 너무 경쟁하는 다른 예전이긴 가수 하지만, 네. 막 싫어하고 테러 막 그랬을 것 그랬었죠. 같아요. 왜냐면 1, 2 그랬었죠. 같은 예.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H.O.T, 제키 너무 옛날이죠. 네. 하면 그때는 막 불꽃 튀고 싸우고 난리가 아니었죠. 근데 요즘에는 내가 BTS 팬인데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행동을 안 그렇다면 하죠. 정치인들에 대한 팬덤도 어떻게 시대가 변하면서 정상화되고 조금 더 안정화될 거라는 기대를 해도 될까요? 저는 이제 이번 그 이재명 대표 테러 사태가 그런 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좋아할 수 있지만 누구를 증오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어떤 정치적인 신념에 의해서, 근데 그것이 옳은 게 아니고 잘못된 신념에 의해서 누군가를 증오하면 이와 같은 폭력 사태가 나타나는 네. 것이죠. 근데 우리 사회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반성해서 이와 같은 불행한 사회를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민주당의 공개 회의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SNS에다가 그 글을 쓰는 이유는 이것이 누구 잘못이다고 하는 탓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민주당도 우리가 자성할 것은 자성하겠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이런 현상의 심각함에 대해서 인식하고 고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번 테러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거든요. 근데 이번에 경찰의 발표 내용을 보면 그 정치적 신념에 의한 행위로 규정을 했어요. 네, 그럼 이게 의거죠. 그렇죠. 마치 그들한테는 안중근 그러지. 의사가 동양 평화를 위해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자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함으로써 동양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고상한 사상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의거지만 쟤들한테는 테러잖아요. 이거 테러죠. 네. 테러 암살범이 네,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래야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왜 그 사람이 그런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게 됐고 그 생각이 폭력적인 행위, 또 살해 의도로 나타났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제2, 제3의 이와 같은 네. 테러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뭐든-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의도한 대로 자기들이 패러다임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럼 프레임을 그게- 자꾸 씌우는 것들. 그게 너무 정치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뭐 정권 측이라든가 여당 측에서는 이 엄청난 사태가 혹시 우리한테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를 축소시키고 덮으려고 하는 게 이번 경찰 수사 발표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보는 건데 또 어디 또 보도 절대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네. 또 어디 보도 보니까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헬기를 타고 이송한 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받고 있다라는 또 그런 또 보도가 나오고 사람에 대한 테러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해 득실로 지금만 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게 본질을 조금 자꾸 벗어나는 그렇죠. 거죠. 본질. 거죠. 그러니까 네. 누군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죽이려고 했던 테러 행위가 왜 발생했는지 그게 중요한 건데. 이걸 앞으로 그런 게 없으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반성이 필요한데 그걸 안 하고 왜 자꾸- 부산대 네. 병원에서 안 하고 서울대 병원을 그러니까. 이송해서 갈 때 왜 헬기를 타고 갔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생명과 이 네. 테러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오히려 굉장히 약하게 만드는 거죠. 맞아요. 이건 아주 속이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네. 자, 뭐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돼서 좀 못 벌써요? 여쭤볼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정치를 하시고 계시고 또 인생 전반에 있어서 가장 후회하시는 일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후회하는 거.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 제가 원래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 이제 국사학과를 네. 선택한 것은 역사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역사학자가 되고 싶었죠. 그런데 80년대에 그런 군부 독재 상황 속에서 네. 편안히 앉아서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뜨거운 가슴에 피가 가만히 움직이는 못 거에 앉아 따라서 있게 하셨죠. 결국은 이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고 뭐 후회 없었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경찰도 연행도 고문도 당하고 감옥도 2번에 갔다 왔지만 후회하진 않은데 아쉬운 점은 그때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졸업은 그래서 제가 하셨죠? 예, 졸업은 이제 학교에서 잘렸다가 복학해서 졸업은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이 공적인 의무로부터 해방이 되면 네. 그때 다시 또 좀 역사 공부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그것도 그러면 굉장히 멋있는. 네, 역사 공부를 하시면서 도서관도 만드시고 예. 제가 나중에 세금부터. 로또가 당첨되면 박물관 하나 세우는 게 제 아. 꿈입니다. 진짜 역사 박물관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세요? 예. 그래서 어떤 형태로?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해주는 거죠. 네. 이 유적은 어느 네. 시대에 나온 유적이고 네.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당시에 생활상 어땠나 이런 얘기를 해설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로또가 되면 제가 좀 기부를 해서 네네 우리 도태를 그래 주시죠. 예, 예. 그런 또 꿈이 있으시다는 건 또 다른 이미지로 또 보이시는 예. 것 같아요. 멋지시네요. 자, 그렇다면 또 네. 이제 컴플렉스 혹시 있으시면 컴플렉스. 컴플렉스 외모. 외모? 예. 외모가 어떤- 못생겼다. 누가요? 생각할까? 제가 못생겼다. 아, 스스로? 생각해요. 예. 못생기진 못생겼다. 않으셨어요. 그럼 어떤 얼굴이 잘생긴 얼굴일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조국 장관이 제 친구인데 네, 동기인데 동기시구나. 제가 조국처럼 잘생겼으면 진작 대통령 출마 선언했을 것이라고 조국 앞에서 제가 그 얘기하셨어요? 얘기합니다. 네. 야, 내가 너가 잘생겼으면 네. 내가 대선 출마했을 텐데. 그럼 그분은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이번 생에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전혀 다른 매력을 갖고 계신데요. 매력 있어요. 예. 네. 아니 뭐 제 아내는 제가 네.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주셨고 때문에. 있더라고. 예. 아, 지금도? 모르겠어. 그거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해봐야겠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네. 마지막으로 밸런스 네. 게임 한번 하면서 밸런스 끝내볼까요? 게임을 네네. 준비를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주는 게 이제 밸런스 그런가요? 게임인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요. 국민연금 이사장, 국회의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앞으로 쭉 어려운 살아야 한다. 질문이네. 부연을 해주세요. 국민연금 이사장 연봉과 국회의원 연봉과 어디가 더 많은지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고. 제가 그 사람들이 그걸 많이 물어봐요. 네. 국민연금 이사장과 국회의원 중에서 뭐가 더 좋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뭐가 더 좋다라고 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국민연금은 그 국민연금 공단의 일만 하는 약간의 직장이니까 네. 직장 생활이 좀 더 편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그러시구나. 상대적으로 정치인의 삶이 훨씬 더 힘들다.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 연봉은 걸 어디가 더 대신하는 좋아요? 거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네. 실수령액은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많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차관급이거든요. 아. 이게 차관의 월급을 받는데 근데 나가는 돈은 더 많지 않나요, 국회의원? 그렇죠. 지출이 많죠. 지출이 많죠.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제 혼자 생활이 아니라 조직의 장이니까 거의 모든 경비를 이렇게 네. 회사에서 네, 회사 경비로. 이제 부담을 네. 하지만은 국회의원은 이제 자기 자비로. 비용 부담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자, 두 번째 거는 네. 조금 예민한데, 예민해요. 자, 고등학교와 대학 선배인 분과 경쟁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제 리턴 매치라는 표현으로 있는데, 내가 선배라면 절대 후배하고 경쟁을 한다. 아니면 안 한다. 나보다 좀 센 사람하고 경쟁하는 건 뭐 이렇게 막 의욕이 솟아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또 후배 이런 사람 할 때는 참 곤란하죠.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뭐 한 세 개, 번째. 이거 한번 해보지, 이거. 어떤 거요? 이거. 마지막 거요?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전라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고 싶다. No. 아니, 네. no. 오직 전라도, 예, 전라북도. 저는 전주가 좋습니다. 전주가? 아, 그러세요? 전라북도 사랑하고 네.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생각합니다. 왜요? 예. 편해요. 편해요? 좋아요. 마음이 편하신 거. 아니 모든 게 뭘까요? 여기는 전라북도는 1시간만 가면 지리산에 갈 수도 있고 아. 1시간 반에 가면 부안바다에 네. 갈 수도 있고
또 김제, 너른 편화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춘 곳이다. 이게 다만 좋은 곳이지만 참 먹고 살기는 어려운 곳이어서 먹고 사는 문제만 잘 해결하면 전라북도보다 더 좋은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느냐 네, 그런 생각을 가져왔고 만약 전라도 전주가 아닌데 지금의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다라면 훨씬 더 승승장구하고 계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도에서 제가 이 질문을 쓴 거거든요. 근데 뭐 항상 안 좋은 조건에서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개척하는 걸 좀 좋아하시는 그렇습니다. 편인가요? 예, 네. 예. 자, 이제 우리 좋습니다. 카메라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정말 말씀 한번 해주시고 보여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북 도민 여러분, 예, 새해 들어서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얘기를 그냥 편안하게 숨김없이 드렸습니다. 보시기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새해에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상인가?